SNS. 요즘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 여고생이 그쵸?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를 했습니다. SNS 상상이 안 공간에서 돼요. 언어 잘 폭력이 알아요.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항상 많이 이상의 봤는데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계속 거의 1초 간격으로 했어요. 우울증 걸리고 1초 간격으로요. 목상이 떨렸어. 저랑 다니게 막 되게 행복하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많이 울어가지고 안 쓰는 게 낫겠어요. 스마트폰을 저런 학생들은. 네,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고 조성민 씨는 늘 악성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네. 지난 6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 씨.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악성 댓글이 있었는데요. 생전 그는 악성 댓글로 고통받아왔다 합니다. 탤런트 최진실 씨의 죽음에 이어 잇따른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SNS의 그림자, 악성 댓글.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위험 수준의 어떤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있는 연예인에게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지속적으로 접하는 본인을 비하하는 글들은 마치 어떤 도미노의 마지막 푸시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악성 댓글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SNS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고요. 10대들 사이에서는 SNS 왕따와 폭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자신의 친구가 SNS 폭력으로 고통받았다는 한 여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를 통해 SNS 폭력의 실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를 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대하면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 대화방으로 참여가 되니까 자기가 나간다고 해도 계속 초대를 하는 거죠. 유혹하거나 아니면은 걔가 싫어하는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됐어? 옥상에 떨어졌어. 자살했어. 결국 여고생은 SNS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학교에서의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친구들의 따돌림을 카톡을 통해서 모의를 하고 맹령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대 학생들의 약 38%가 SNS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욕설, 무시, 몰카 등 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네. SNS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10대들. 그들의 SNS 화면에는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험한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반에서 하면은 애들 다 초대해야 되잖아요. 애들 초대하면서 얘기하면서 걔 왕따를 욕을 하는데 걔는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욕을 해? 네. 그러면 뭐 다 해? 아니면 뭐 몇 명만 해? 그냥 같이 하게 되면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럼 솔직히 친구도 그거 욕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요.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해? 그냥 얘는 그냥 좀 그냥 왕따니까 욕을 하죠. 그냥 하면서 뭐 왕따니까요. 이렇게 죄책감 이런 거 크게 방어를 할 수도 없고. 그게 안 돼. 점점 심각해져가는 10대들의 SNS 학교 폭력. SNS 폭력이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고 뭐 금품갈취를 당하고 이러는 것도 폭력이지만 그 카톡이나 SNS가 계속 뭔가 울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학교 폭력을 이제 24시간 끊임없이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또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피해자 아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SNS는 학교 폭력의 새로운 도구가 되어버렸는데요. SNS로 인해 10대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SNS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제작진은 실제로 SNS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한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25살의 안모양. 지방에 있는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 SNS를 자주 이용한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SNS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도 저는 이렇게 막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 또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진 올라온 거 보면 괜히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많이 우울해지고 그래요. 막 공부하던 것도 너무 하기 싫어지고 진짜 보면 힘쫙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것마저 안 하면 그나마 친구들 이렇게 소식 아는 것도 더 모르게 될 것 같고 저만 더 처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SNS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는 그녀. 도대체 그녀를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SNS에다가 기분 좋은 사진,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잘한 사진, 뭔가 잘 나가고 있는 느낌을 주는 설정들이 굉장히 많고 그쵸. 특히나 자존감이 낮거나 현실에서 굉장히 외롭고 외톨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층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나는 더 가치가 없고 나는 역시 못났고 나는 역시 뭐 남들에 비해서 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조금 더 과장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SNS. 그러나 지금은 세상과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문화는 이 사회의 문화입니다. 이 사회의 문화가 청소년의 일반적인 문화가 그치면은 그 그친 것이 SNS를 통해서도 그치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인터넷 가상 공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얼굴 보고 대화할 때 막말을 하진 않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일단 SNS 자체가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일단 SNS 통해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인식하는 방법이 교육이 되겠죠. 현재 SNS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로 SNS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1599-0075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에 따라 득이 되거나 독이 되는 양날의 칼 SNS. 그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만 발휘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